네, 대덕특구 출범 50년을 맞아 KBS 대전총국이 마련한 연중기획 K-사이언스 스타를 만나다 순서입니다. 대덕특구 과학자들을 통해 과학의 100년 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UHD 방송의 개척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익 박사를 박장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동네에 모여 방송을 봤죠. 1980년 컬러 TV의 등장은 색깔만큼 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2000년 첫 선을 보인 HD 방송.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밀어내고 세상을 또 한 번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16대9 디지털 방송을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할 수 있을까 하고 일종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디지털 방송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한 차원 더 높은 초고화질 UHD 방송 기술 개발에 뛰어든 박연구원. 2016년 북미 국제 표준을 얻고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송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UHD 송수신기와 중계기, 공시청 신호 처리기 개발 등으로 SCR 논문 80여 편과 특허 출원 300여 건 등의 성과를 내면서 과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 상위 0.1%의 최고 등급인 펠로우 석학회원이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20년 동안 제가 했던 R&D 내용들이 그냥 싹 한순간에 머릿속에 흘러가더라고요. 지붕에 안테나가 달린 이 버스의 정체는 뭘까요? UHD 방송 차량인데요. 안에 내부를 같이 한번 구경하시죠. UHD 송수신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동을 하며 고품질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최종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준 이가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의 훈장을 받은 이얀유 박사입니다. 많은 연구 개발에 있어서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또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에 지칠 때면 산을 오르며 마음을 다잡고 소설 칼의 노래를 읽으며 불굴의 의지를 다졌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어렵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그냥 배우고 싶어가지고. 동료들과의 찰떡 호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과 모바일 등 다양한 UHD 수신 단말기를 만들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생각인데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인도 혹은 브라질 같은 신흥 개발도상국과 함께 진출해보고 싶고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린 철쭉. 연구원은 어느새 녹음이 짙어갑니다. 50년을 맞은 대덕특구. 박연구원은 출연연의 기술력과 벤처의 마케팅을 융합한 생태계의 활성화가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배터리와 기업들이 잘 협업만 한다고 하면 세계 최고의 대덕특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의 주인공과 대덕특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익 박사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기술, 4K 기술이 북미의 국제 표준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국제 표준으로 지정된다는 것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예, 북미 방송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TV들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단적인 예로 TV를 팔릴 때마다 소정의 기술료를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이득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이제 4K를 넘어서 앞으로 또 8K 이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까?
예, 저희는 2, 3년 전부터 8K 기술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예. 향후 한 5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예. 실환경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KBS와 함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출연연에서 개발하는 이제 신기술들 보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사례, 이건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눈에 띄진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예. 지금까지 연구개발 방향은 선기술 개발, 후산업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게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기술 개발 기획 단계라든가 기술 개발 시작 단계에서 예. 산업체의 니즈 또는 수요자의 필요성, 요구사항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성공 확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 같은데 대덕특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기사 말미에 출연연의 기술력과 벤처의 마케팅을 융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우리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술의 권리, 소위 말해서 특허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와 함께, 기업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출원하고 예. 그렇게 확보된 특허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에 참석하여 성공시키고 그렇게 표준화가 된 기술을 우리가 사업화를 한다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앞으로 대덕특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어떤 뭐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바뀌어야 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그런 걸 안 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 예.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 특허를 출원을 하고 싶어도 그런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좀 문외한 편이고 두 번째는 특허 출원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출원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허 출원의 방법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 혹은 대덕특구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끝으로 중소기업과 이 연구기관 간의 관계를 좀 강조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앞서 말씀하신 것 중 내용 중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국제연구기관과 함께 해외 유수 전시회라든가 어떤 학회를 참석해서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제품을 보이면 좀 더 상용화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술 개발 단계부터 예. 마케팅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